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 전략 9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들어본다면 김장현 본부장님부터. 네, two positives versus one negative. 아이, 스페링 틀렸네. 이가 빠졌다. 두 가지 긍정적인 부분, 한 가지 부정적인 부분. 아이, 스페링이 어이씨. 쪽팔리게. 네. 두 가지 긍정적인 부분 뭡니까? 아이, 목이 아파서 이거 딱 보여주면 되는데. 아, 제품이지. 갔다 올까요? 아니, 보여줘요. 네. 아, two positive는 뭐냐면은 엔화 약세. 일본에 올랐잖아요. 네. 그건 아시죠? 그 옆에 있는 아저씨가 그 이시바 옆에 있는 아저씨가 우리 금리 올릴 때가 아니에요. 네. 라는 게 진심이다. 그래서 엔캐리 차리 청산 우려 끝. 그 우리도 파지티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미친 수요 블랙웨어. 네. 그럼 최소한 하이닉스한테는 리바운드의 빌미가 되겠죠. 실제로 오르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네거티브는 이게 원 네거티브 싫어서 이를 내가 뺐어요 일부러. 일부러 뺀 거예요. 네. 네. 원유 많이 올랐죠. 네. 얼마까지 오를까? 어디까지 갈까? 그거는 좀 네거티브. 파지티브가 네거티브를 좀 앞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의 부정적인 거는 중동 불안감으로 유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 이것도 사실은 저는 부정적으로 안 봐요, 사실은. 아하,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엔화 약세 플러스 저 블랙웰에 대한 그런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자, 하창원 본부장님 개장 전략은요? 네, 저는 일단은 국제유가가 튀겼기 때문에 전쟁 관련주를 보시되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동부 쪽에서는 파업 관련된 부분이 좀 해제가 됐죠. 그래서 좀 엇갈리는 상황이 생길 거고, 그다음에 저는 엔비디아 젠슨왕의 그 인세인이라는 그 단어를 쓴 게 네. 저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전일에 이제 지정적 리스크가 그렇게 확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거, 뭐 수출입 데이터, 물론 이제 디램 쪽에서는 뭐 예전 제품으로 보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서버나 이런 쪽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반도체 쪽이 조금은 뭔가 돌아설 수 있는 준비를 계속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얘기인 즉슨 지수단에서의 반등을 조금 노려볼 때가 되지 않았나? 약간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지금 최근까지의 기조는 상당히 안 좋지만 뭐 이제 미국 지표나 다 좋게 나왔는데 지정학적 때문에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상황은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은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살짝 마이너스였다가 양전하면서 0.05% 플러스고요. 2562. 코스닥은 0.47% 플러스 765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삼성전자는 마이너스입니다. 약세 0.16% 마이너스 61,200원이고요. 하이닉스는 1.5% 오릅니다. 171,6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LG엔솔 1.6% 떨어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6% 오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솔, 삼바, 현대차 이렇게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퐁당퐁당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대부분 소폭 약세고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가 1% 넘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쪽은 분위기가 훨씬 좋습니다. HLB 약보합 빼고는 다 플러스인데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1% 내외로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알테오젠 0.5% 플러스입니다. 나머지 종목들 리가켄바이오 3천당 뭐 이런 애들도 1% 내외로 플러스. 실리콘투가 오늘 2.7% 가장 많이 오르는 그런 종목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눈에 띄는 업종 종목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 휴일 직전에 있었던 이슈죠. 장 막판에 이제 알루미늄 쪽에 대한 관세 이유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일 알미늄, 뭐 남선 알미늄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선 알미늄은 알루미늄 중에서도 약간 정치와 연관이 좀 돼 있어서 아마 움직이면 조일이나 사마 알루미늄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고요. 어쨌든 이쪽으로 먼저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이제 유가 유통주들도 좀 일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철금속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미국장에서 최근 이거래일 동안에 뭐 프리퍼트 맥모란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변동이 나온 거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그 이제 관세발 이슈가 얼마나 세지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서 후발로 너무 무리하게 쫓아가시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반도체 쪽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네오셈이
10% 정도 CXL에 대한 뭐 이런 기대감들이 높아져서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도 아무래도 서부 쪽에 많이 쏠려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파업적인 부분이 좀 해소가 된 부분에서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 요 해석이 좀 엇갈리는 거는 이런 파업을 앞두고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물량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입 데이터가 MOM 기준으로 그렇게 크게 높아지진 않았다. 그래서 그게 약간 요거 좀 피크아웃 아니냐, 약간 요런 얘기들도 꽤 있어서 아마 첫 번째 수출입 데이터의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화장품은 좀 많이 들썩거릴 수 있으니 만약에 좀 불안하신 분들은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뭐 수익이 나신다면은 수익 실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방산주들 기조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슈 있는 거, 그다음 휴일 전에 있었던 이슈 이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고려아연이 단연 제일 강하네요. 8% 이상 상승인데요. 77만 1,000원. 오늘 마지막 날이죠? 오늘 마지막 날인가요? 네, 맞을 겁니다. 네. 10월 4일. 얼마까지 불렀습니까? 83? 얼마였지? 83. 정확한 넘버는 83보다 더 부르지 않았나요? 더 부른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튼 뭐 그 위상 83 이상. 네. 77만 원. 뭐 워낙 가격이 뭐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지고. 영풍 정밀도 좀 많이 오릅니다. 29,000원인가까지 오르는 것 같고요. 유한양행이 4% 오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 오릅니다. 그리고 S오일이 2.8%. 요 정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락하는 거는 이제 HMM. 여기 4.3% 하락하고 있습니다. 파업 끝났죠? 네, 항만 파업 끝났어요. 끝났잖아요. 네, 끝났어요. 네. 너무 빨리 끝났어. 임금을 60% 올려주는 걸로 들쳐서 끝나는 걸로. 그 요구가 원래 70 몇이었는데 네. 주겠다고 하는 것도 50 몇 프로였어요. 음. 그 차이가 별거 없었어 생각해보면. 어. 그리고 그것도 6년 동안이야. 그럼 사실은 연간으로 따지면 그게 컴프로마이즈가 안 될 건 아니었지. 6년 동안 60%. 이 60 몇 프로? 그다음에 70%. 70%가 여기서 하는 게 뭐 저기 뭐 50 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 정도로 컴프로마이즈 될 거라는 얘기가 많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운사한테 또 운임을 전가 가격 전가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전이나 뭐 이런 다른 쪽도 자동차도 그것도 영향 받은 게 있다면은 그럼 되돌려. 4.3% 마이너스. 아모레퍼시픽이 3.6% 그렇죠. 마이너스.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그냥 전향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가장 많이 오르는 거 오스코텍, 역시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 같이 갑니다. 4.6%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는 뭐 테크윙, VT, 코미코, 실리콘2, 에코프로 HN 뭐 요 정도까지가 올라와 있네요. 김장현 본부장님도 좀 눈에 띄는 종목이나 업종 있을까요? 뭐 특별하고 저는 이제 2차 전지가 많이 얼마나 무너지느냐. 무너지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말이. 그게 테슬라가 이틀 동안 한 7, 8%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랑 관련되는 것도 있지만 관련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오늘 빠진 거는 그 후방 카메라의 무슨 이슈 때문에 리콜 이슈가 있었던 거지. 네. 그게 없는 거 사실은. 근데 어제 빠진 건 또 사실은 이제 인도량인데 인도량 차이가 뭐 몇백 대 많아도 1, 2천 대인데 그 퍼센트와이즈 1% 미만인데 주가는 빠졌죠. 그래서 아마 셀드 뉴스 아니냐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여러 개 했는데 오늘 수급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빠질 때 기관들이 사면은 사실은 지금보다는 덜 빠지고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오늘 하이닉스가 조금 오르는데 그런 거 대비했을 때 2차 전지를 확 빼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밸런스 이렇게 가면은 사실은 이 매크로 환경 속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질적으로 괜찮은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전에 너무 그렇게 난리 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뭐 이슈는 아닙니다. 오케이. 유가도 저는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실 건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설명 필요하면 드릴게요. 근데 그 김장현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으로 볼 부분이 많이 없다면 네. 이렇게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요? 네. 우리 항상 이슈가 있지. 왜 중국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와야 되는데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의 N고를 안 할 것처럼 어저께 그저께 그 옆에 있는 아저씨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고 주가 난리친 거 아닙니까? 오늘 일본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거예요. 일본을 선택하냐 중국 선택하느냐 한국 선택하느냐에서 중국은 확실히 보여줬고 네. 일본이 가장 엔캐리
뿐만 아니고 걔네 그 저기 정책 때문에 헷갈렸는데 당분간 뭐 11월 가서는 또 딴소리 할지 모르지만 지금 그러면 그쪽 왜 많이 빠졌지? 그 사는 거지. 그러면 한국은 최소한 중국과는 그 수급이 얼마나 되는가 좀 확인하고 싶은 건데 언제 확인해요? 중국이 열려야 되잖아요. 홍콩은 좀 하고 있지만 그 중국 열리는 게 10월 8일이니까 오늘 7일까지 삼성전자 8일날 실적 발표되고 여타가 봤을 때 아직 한국도 빠질 건 아니다라는 공감대는 있을 것 같아요. 그 금투세도 이제 해결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사실 들어와야 돼 수급이 확 들어오지 못하는 건 그런 눈치 작전이 여전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봅니다. 그러면 요 정도에서 만족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언제 만족한다 그랬어요. 포지티브가 2개고 네거티브가 1이면 그 더 올라야지 맞죠. 한 0.8%는 올라야지 1% 이상 아니더라도. 알겠습니다. 예. 오늘 금투세 발표 있을 것 같으니까 10시 30분에 무슨 의총한다면서요. 네 10시 반 맞습니다. 그럼 점심 전으로 또 왔다 갔다 하겠네. 그래서 금투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노님은 어때요? 12분 지났는데 좀 지지부진합니다. 일단은 뭐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좀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일부 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뭐 사실 좀 약간 요게 한번 눈치를 본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쪽도 삼성전자만 조금 약보합권이지 뭐 하이닉스도 거의 2%대고 뭐 PSK 홀딩스, 이스페타시스 다 빨간불이거든요. 2%대. 한미반도체도 1%.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특히나 SK 하이닉스에서 TC본도 다른 데로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플러스인 거잖아요. LSMPT 준다는 거. 네,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보면은 반도체 쪽은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워낙 엔비디아가 강했으니까 그쪽으로 좀 볼까 하다가 뭐 별로 좀 매가리가 없다 보니까 지금 테마적인 쪽으로 좀 일부 움직임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좀 만약에 유의미하게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반도체 쪽으로 좀 더 매기가 쏘기려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현물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움직임이 없어서 이렇게 되면은 초반 부분에는 아마 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또 하루하고 또 쉬니까 아마 초반에는 이런 좀 특징 테마 쪽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미국장에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차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의 차익이 나왔고 우리 전일 쉴 때 홍콩 항생이 좀 쉬었거든요. 한 1%대 중반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중국발 자금이 오늘 정도까지 확인을 해보면 확실히 이제 다른 데로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우리나라에 무조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그게 돌아오려고 한다면 뭔가가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트리거가 나오는지 그게 저는 이제 엔비디아 서밋 이 7일부터 9일까지 있고 8일에 삼성전자 실적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좀 뭔가 턴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봤을 땐 졸트도 잘 나오고 ADP도 잘 나오고 주간 실업 청구 건수도 잘 나왔으니까 비농업 고용도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뭐 ISM 비제조업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지정학적으로 좀 눌린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좀 턴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매력도가 생기려면은 다른 애들이 확 올라가서 우리나라 진짜 너무 못 올라갔으니까 이제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뒤집기 할 만한 뭔가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수출입 데이터는 좋게 나왔지만 그 우리나라 한번 지나가면 다시 보여주지 않나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쉽게도 반영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이제 그쪽이 어떻게 턴이 되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젠슨왕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따른 블랙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 제가 생각했었던 건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4분기로 가면서 높아지고 그래서 반도체가 턴하면서 이제 충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가 된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좀 지금 힘든 구간에서 모아가시는 분들은 뭐 12월, 11월 뭐 요때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초반에는 보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테마성 그런 흐름이 제일 크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원유 관련된 종목들, 흥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 플러스 유한양행, 오스코텍 여기에다가 요거 뭐 물론 테마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일부 HBM, CXL 뭐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가고 나머지는 살짝 그냥 건드리기만 하는 그런 상황. 업종으로 봐도 생물공학, 생명과학, 제약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들이 가장 많이 오르고 고려아연. 제약바이오는 기사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어떤 거요? 그 중국의 우시 그쪽이 네. 자기네 사업부 매각한다고 어저께 그 저녁인가 그 기사가 났습니다.
그 우시 바이오로직스하고 우시 뭐 앱틴가 뭐 있잖아요. 네. 이게 압력을 받으니까 뭐 독일에 있는 공장 시설을 매각해 내놨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온 게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네. 최근에 쉰 것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초안 수급 한번 볼까요, 보노님? 네, 수급적인 부분은 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죠. 일단 거래소에서는 개인만 1,440억 원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537억 원 매도, 기관이 1,045억 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뭐 일단 미국 증시가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된 것도 좀 영향이 있지만 뭐 섹터맵 보시면 사실 피바다이기는 해요. 뭐 반도체 쪽 일부 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가 관련된 쪽 일부 빼고 하면은 좀 대부분이 좀 피바다이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름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수급적인 부분은 최근에 굉장히 아쉬움이 연속적으로 나오긴 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 기조도 보시면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 보시면 거의 한 달 동안 프로그램 비차익에서도 정말 막 주구장창 때렸고요. 외국인이 들어올 때도 프로그램 비차익이 들어올 때나 들어왔지 나머지 다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팔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연휴 퐁당퐁당 할 때 계속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저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좀 내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235억 매도하고 있는데 확실히 코스닥은 우리가 BB에서 오늘도 바이오 쪽은 사실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에서는 사실은 플러스가 좀 나올 법한데 여기에서조차도 수급이 마이너스인 거 보면은 참 우리나라를 별로 안 좋게 보고 있구나. 좀 안 좋은 그 슬픈 얘기지만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 확실히 다른 쪽으로 좀 눈이 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도 좀 아쉽다. 그러니까 이게 힘이 약하면 사실상 올라갈 이슈도 좀 덜 올라가게 되고 조금 빠른 순환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장투를 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4848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의사결정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패턴이 꼬이고 스텝이 꼬일 확률이 높아요. 그럼 그렇게 될수록 계좌가 녹으니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단기에 대한 시세 차익을 너무 노리시기보다는 좀 확실하게 특정 구간 이하로 내려면 그냥 차분하게 사고 아니면은 그냥 팔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음전했고요. 0.13%, 17% 마이너스 2,557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이 좀 빠지는 그런 초반 장세예요. 역시나 이제 매수세가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계속 떨어질 때도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 코스닥도 상승폭을 많이 반납해서 0.25% 플러스 763입니다. 이따가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무작정 덤벼든다고 또 수익이 또 나는 장도 아닌 것 같고 난이도가 좀 높아서 그렇다고 뭐 너무 적극적으로 모아가자는 것도 조금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살짝 싸다고 생각하는 건 살짝씩만 좀 건드려 보면 그게 제일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자료 한번 볼까요? 김장훈 본부장님. 네, 그 중국 관련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이거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이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네네 보여주셨네요. 그 상해는 9월 30일을 하고 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홍콩은 어저께도 열었죠. 제가 어저께는 반영 못했는데 어제 빠졌으니까 약간 내려갔겠죠. 일단 상해는 지금 PER이 삼성증권 정리한 건데 12.5배입니다. 엄청 올랐다고 하지만 12.5배. 홍콩 H 지수는 어제 빠졌으니까 한 9배, 한 9배 초반이지 합시다. 9배 초반이에요. 어떠세요? 더 갈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한국이 지금 8배 정도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 얘기는 상해가 많이 가서 이게 더 갈 수도 있는데 홍콩 지수가 더 낫다. 뭐 자사주나 얘네들 그 선진 아무래도 얘네들의 그 외국인에 대한 프렌드하는 그 여러 가지 자세가 상해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빠졌다. 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는데 상해 지수도 보통 보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한 13배, 14배 이 정도까지는 뭐 스트레칭 될 수도 있다. 뭐 이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홍콩 지수나 10배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런 컨센서스는 아니지 그러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교되는 게 있는데 지금의 경기 부양 패키지에 대한 것이 15년 전하고 대비했을 때 보세요. 물론 시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르지만 지금 이번에는 재정 정책까지 좀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준율이라도 한 번 더 있고 지금 50회인데 50 더 있고 내년에도 100배 피하고 이런 패턴으로 가면은 아마도 이 지수가 좀 더 가지 않겠냐라는 것이 그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고
이 삼성증권 의견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골만삭스에서 마켓 스트래티지스트가 한 얘기인데 딴 방송에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향후 3주간에는 변동성이 아까 전쟁 말고도 자체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변동성이라는 건 하락에 좀 무게를 두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일단 그 알고리즘하고 이렇게 확 팔고 사고 하는 이 트레이딩으로 보는 것이 이미 쏠림이 이게 CTA라고 그러거든요. Commodity Trading Advisor 이게 5배 정도 상승보다 하강 쪽에 쏠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사주 매입도 조금 제한하는 기간이 있고 뭐 선거 이거는 뻔한 얘기니까 이런 것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밀릴 수도 있다. 근데 긍정적으로 했어요. 이쪽은 원래 봤던 S&P 500 목표가 6,000인데 지금 5,700인데 좀 너무 낮은 것 같다. 그래서 요거의 변동 구간을 지나면 뭐 10월 28일 딱 집었네. 그 이후에는 회복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복하기 전까지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땐 중국이 홍콩이 좀 더 갈 소지가 테크니컬리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10월 말에 부양 이런 게 안 나오거나 미비하면 이 실현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이 실현이 크게 나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아까 나온 게 정리를 한번 네, 하자면 네, 골드만삭스 뭐 어드바이저에 따르면 미국 시장은 선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쉴 거다. 그러면은 그 쉬는 수요 이런 것들이 중국 부양책이라는 그 모멘텀을 가지고 중국으로 조금 쏠릴 거다. 홍콩하고 상해종합지수로 보여주셨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저렇게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좀 우리나라도 좀 무작정 좋은 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죠. 뒤에 거는 해석이니까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렇게 봤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 유가 하는 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이거입니다. 유가가 작년 4, 4분기 때 평균 가격이 78불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73점 몇 불까지 왔거든요. 이제 최근에 한 7, 8% 올랐어요. 아직 그 원유 시설 쳐치진 않았죠. 그러니까 시티그룹에서 얘기하는 게 원유 시설 칠 경우에 이스라엘 친다고 했으니까 네. 대대적으로 공급하면 이 대대적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 군데 있으니까 다 대충 다 치면은 150만 배럴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 80불이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좀 피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일시적으로나 만약에 제한적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40만 배럴, 33만 배럴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지금 그 오펙 플러스 2, 오펙 플러스 이런 데서 원유를 감산을 이만큼 해야 되는데 감산을 뭐 지키니 안 지키니 뭐 서로 안 지키면 50불이야. 뭐 100불은 꿈도 꾸지 마. 뭐 이런 거 지금 그러잖아요. 그 사우디 갖고 그런 상태이고 지금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그 증산이 만약에 감산이 줄어서 증산이 되는 그 폭이 되면은 그게 한 30만 배럴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 정도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이 정도는 다른 쪽에서 양산을 하면 증산을 많이 하면 사실 몇 개월 뒤에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유가를 확 올릴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대대적으로 공급하면은 이거는 감내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미국이 확실히 나서야 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아마 미국도 이렇게까지 안 되게끔 뭔가 조율하는 거 아니냐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불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73불인데 한 5% 남았거든요. 5% 남고 그다음에 80불로 가면은 그러면 이제 11월에 나오는 10월 달 그 CPI 넘버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인플레 때문에 신경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괜히 신경이 쓰이는 거잖아요. 78불이 작년 평균이니까 올해 평균이 4, 4분기가 80불 넘어가면 그런 신경이 리즈너블 하죠. 그래서 절대적인 가격이 해결되려면 빨리 소규모로 끝나고 유가는 한 80불 가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게 가장 바람직한 for everybody 해피하기 위해서 그런 시나리오이고 아직은 그런 시나리오가 안 되고 지금 80불, 90불로 간다라고 그거 베팅하기에는 그건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대규모 공격을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생산하는 게 전체 원유에서 지금 얘기한 게 이 금액이 이거. 그러니까 전체 원유 공급에서 한 4%? 4%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양산하고 증산하고 암산하고 그 네. 폭이 30만 배럴 정도 유도리가 있다고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30만 배럴 이게 감소하더라도 다른 나라 증산, 사우디나 이런 거 갖고 메워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100만 배럴 이상 150만 배럴이 망가질 정도 딱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 갑자기 증산해가지고 이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이 여기를 조율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30만 배럴은 큰 이슈가 아니다. 100만 불 이상면 유가는 한 90불까지 일시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우려되는 거고 안 돼. 그런데 그렇게 베팅하기에는 아마 미국이
거기까지는 양보를 안 할 것 같다. 그런 게 제 개인적인 레프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뭐 그렇게 막 크게 막 뭐 어디 외국계에서는 뭐 $100 이상 막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맨 위에 거. 맨 위에 위에 거. 시나리오지. $100 이상 부르기도 했는데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보로님도 자료 갈까요? 네. 근데 그 전에 바이오 쪽이 좀 제약바이오? 네. 봐요. 오케이. 지금 알테오젠 3.72%, 리가캠 3.07%, 그다음에 이제 유한양행 6.17%, 삼바 3%. 이거 그 뭐 있었는데 오늘 뭐 있어요. 바이오. 오늘 뭐 있어요? 예상 된 게? 네, 바이오 뭐 하는 거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쇼스 하는 아실 거 텐데 있어요? 바이오 뭐 있어요 오늘. 그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 뭐 제가- 엑스포 같은 거? 클로징 빌 때 제가 찾아올게요. 분명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바이오. 아무튼 바이오가 제가 찾아볼게요. 네 바이오 좋다. 오늘 예상 된게 뭐 있었나? 일정상 네. 뭐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우리가 캘린더나 이런 거 보면은 안 보이는 것들이 꽤 있어서 신문에 있었는데 제가 이거 다 찢어놓고 지금 막 다 퍼뜨려 놔가지고 아무튼 좀 기사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파지티브하네. 그나마 제약 바이오는요. 일단은 K 바이오 헬스케어. 맞아 그거 맞나? 네 맞아요. 무슨 전시회 뭐 이런 거 전시회가 아니고 관람 그런 게 있나 보죠. 아닌데 이거. 그거 맞을 거예요. 네. 찾아주고 계세요? 네. 오케이. 네. 의류주. 의류. 중국 부양책에 이제 주름살 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한번 김정일 본부장님 FNF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어쨌든 그 이제 의류 쪽에서 중국 쪽에서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좀 반응이 나올 텐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잭스미스라고 그 레깅스 쪽에서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이 상당히 최근에 흐름이 좋은 상황이고 뭐 이제 의류 쪽도 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거는 사실 전 소비 쪽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뚜껑을 열어보니 기술주 쪽이 오히려 훨씬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소비가 약간 좀 뒷단으로 갈 수 있고 이게 반대로 보면 그거죠. 이 부양책을 외국인들도 이거 좋아 반응을 하니까 트레이딩은 하는데 약간 소비가 그렇게 세질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보다는 오히려 기술주라든지 지수 쪽으로 더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현재 시점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발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선택을 하셔야지 그냥 단순히 좋아진다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면 물론 의류 쪽이 뭐 PBR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한 수준으로 내려와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떨어져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산업군들이 바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물음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의류주, 네, 부양책.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막 꼬여가지고 아까 그 바이오는 밀라노에서 몰라요? CPHI라고 세계 제약 바이오 전시회가 열린대요. 그런 게 있었군요. 이게 업계 대표 행사 중 하나로 매년 유럽 주요 국가에서 돌아가면서 개최한다. CPH. 올해는 160여 개국 컸네. 그리고 6만 명 이상의 참관객들이 협업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78개가 부스로 참여한다고 하네요. 참석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신문에 오케이. 나왔는데 제가 근데 아직 하는 거 아니고요. 8일부터 10일까지. 8일부터 그래서 다음 주네. 다음 주 8일부터 10일까지. 오케이. 네. 끝. 그렇고 뉴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유가에서 저는 그 국제유가는 저도 그렇게까지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미국 그냥 비투기만 건드려도 사실 좀 많이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파업 부분은 상당히 좀 해소가 됐는데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물가 지표에서 쉘터 부분만 좀 걱정을 해도 될 만큼 물가 부분에서 이제 쉘터가 한 70% 정도의 좀 위험 점유율을 차지한다라고 그쪽에서 보고서로도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쉘터 부분만 좀 체크하면 되겠구나, 좀 편안한 흐름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게 이렇게 국제유가가 또 튀겨버리면 요번 때 발표되는 거는 괜찮겠지만 그 다음번에 만약에 좀 더 높아진 상황에서 유지가 되면 아마 에너지 가격 쪽이 또 올라가면서 그 수치가 막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좀 더 다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물가가 또 움직이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전쟁에 따른 이런 하락보다는 뭐 당연히 이게 확정이 되면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이렇게 물가 지표로 오히려 조금 더 변수 포인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서 시각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이 매매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테마주를 하신다면은 당연히 국가 선물 지수를 띄워놓고 그 변동수에 따라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짧게 치고 빠지고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물가지표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최근에 좀 이제 그 2차 전지 쪽에서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뭐 이게 물론 이 회사가 줄인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도요타가 어쨌든 26년까지의 이 생산을 좀 이게 연기를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었죠. 테슬라 뭐 인도량 이게 48만 대까지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수치는 46만 3만 대가 나왔어요. 이전에 44만 대보다는 컨센이 높아지긴 했지만 이게 기대가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사실 그 기대감이 잘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이번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로보택시 부분 그리고 4분기 사이버 트럭 관련된 부분이나 신제품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 아직까지 전망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올라갔을 때의 이런 뭐 부정적인 이슈가 있어서 지금 공매도를 상당히 많이 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유럽의 독일의 보조금이라든 이런 좋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쨌든 좀 초치는 얘기가 또 나오면 아무리 금리 인하도 있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약간 이 제동이 되는 그런 요인으로도 될 수 있으니 일단은 뭐 이런 좀 요즘 분위기가 좋으니까 또 부정적인 뉴스를 조금 더 주목해서 이게 혹시나 좀 확대가 됐을 때 좀 큰 부담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좀 확대로 해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다음에 지역 화폐를 제가 들고 오긴 했는데 사실 이게 지역 화폐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네. 이게 좀 잘 활용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오히려 온누리 상품권 이런 것들 저도 온누리 상품권 쓰거든요. 그게 이제 10% 할인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쓰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변화가 되면은 우리가 CBDC도 최근에 좀 한번 들썩들썩 거렸기 때문에 어쨌든 화폐에 대한 가치를 좀 뭔가 이렇게 뒤흔들 수 있는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우리가 요번에 그 위메프라든지 이런 사태로 인해서 컬처랜드 그리고 뭐 해피머니 굉장히 다양한 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품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곁들여서 요 기사 한번 그냥 보시면은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지역 화폐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정도는 좀 아실 수가 있어서 한 번 정도 그냥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들고 왔습니다. 지역 화폐는 왜 중요한 뉴스예요? 이게 이제 뭐 소비가 어디에 돼 있는지 여기 보시면 주요 이 업종별 사용이 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많이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가 요즘 요런 쪽으로 좀 우리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구나. 요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보다 온누리 상품권이나 이런 지역 화폐 쓰는 사람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경기권은 전 엄청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에 대한 흐름 그리고 상권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이제 주식은 저는 눈에서 보이는 환경들이 달라지면 그 업황이 좀 달라지는 게 체감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 화폐 많이 쓰신다고 하시네요. 서울은 안 써요. 네. 누가 지역 화폐 안 쓴다 그랬습니까? 왜? 여기 잘 안 쓴다고. 그리고 이제 대형 슈퍼랑 카페에서 많이 쓰였다. 네. 그래요. 네.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네, 한번 공부해 보시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없어요? 네. 이거는 PD님한테 안 드린 뉴스인데. 오케이, 네. 오케이. 혹시나 뭐 더 필요하면 제가 많이 준비는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역 화폐는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도 중요한 하나의 또 뉴스 여야의 공방의 뉴스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랑 관련 없는데 이거를 아니 저는 왜 가져왔나? 아니 저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그 자체로 얘기하신 거죠. 네, 저는 그 온누리 상품권을 잘 쓰거든요. 요번에 9월에 그 원래 10% 할인인데 15%나 할인해줘서 추석 때 아마 네, 그래서 저는 그거에서 좀 수혜를 봤어요. 잘 쓰시라고 좀 레코멘드.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네, 전 정치는 네. 더 이상 의미를 두지 마시고. 아니 여기 채팅에서도 집중을 네. 못하네 이렇게 그래요? 하시는데 이게 또
잘못 나가면은 또 거기서 또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랑 오케이. 이걸 왜 관계없다. 가져왔냐. 네, 관계없다. 주식이랑 무슨 상관으로 연결 지을까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오케이. 줄어들고 있어. 줄어들고 있다. 알겠습니다. 소비. 네. 자, 그러면 9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게 시장이 그렇게 막 재밌진 않네요. 엄청 재밌진 않네. 니케이 0.17% 플러스. 시작했어요? 네, 아까 시작했죠. 0.17% 얘는 변동 플러스. 걔는 어저께 너무 많이 올랐었어. 시작할 때 어저께 거의 3%까지 시작하다가 2% 빠진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어제 쉬었잖아요. 네. 어제 쉴 때 니케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니케이 오르고 간밤에 나스닥에서 저기 뭐냐 반도체 엔비디아는 또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하이닉스 오르잖아. 그래요. 1.6%. 그러면 어디야? 0.6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사실 그 반도체 아니고 전기전자 하는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반도체 한번 보시 마시고 어. 주가 많이 빠진 것도 보라는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눈에 띄어서 네네. 시간 되면 살짝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자 수급 한번 볼까요, 보루님? 네. 오늘 수급 외국인이 426억 팔고 기관이 1650억 팔고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1600억 팔고 좀 재미없네 진짜 시장이 오늘 진짜 조용하네. 이게 뭔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반지의 제왕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소규모 전투 보면 빨리 끝나고 하니까 좀 재미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막 기마대에 와서 막 확 휩쓸고 막 엄청 대규모로 하면 와 재밌잖아요. 로한의 기마병.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뭔가 가다가도 좀 애매하고 가는 게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내가 또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약간 좀 재미없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근데 주식은 재미로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차곡차곡 계획적으로 또 이제 시나리오를 세우고 최대한 이제 벌 수 있는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우린 전부 다 적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팔 때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죠. 살 때 누군가 팔아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의 손익이 상대방에게는 손해가 되는 그런 구조, 완전한 제로섬은 아니지만 거기에 근접한 파생은 완전한 제로섬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도 잘 생각 한번 해보시고 냉정하게 항상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항상 저도 마찬가지 전부 다 좀 이렇게 그 거리를 두고 얘가 말하는 게 진짜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을 꼭 한번 해보시면서 모든 언론이라든지 뭐 종토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꼭 의심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저희야 뭐 방송을 일로 하는 거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가르쳐서 보셔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힘이 약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지금 시장에 맞게끔 뭐 소규모 전투할 때 소규모 전투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초반에다가 휴일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다음 주에 휴일 또 있잖아요. 수요일 날. 수요일인가요? 네. 10월 9일. 네. 10월 9일. 네.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10월 8일 날 많은 뭐가 나오고. 근데 이번 주에는 휴일이 다 네. 나빴어요. 왜냐면 안타깝네. 네. 안타깝네가 아니라 안타깝지. 아니 분석을 분석 너무 많이 해드렸는데. 네네. 아니, 삼성전자 해드려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해드려요, 아니면 아니 근데 빅테크 실적 그게 만드는데 분석을 해도 지금 시장이 약간 올라갈 종목이 안 가니까 그거는 내가 할 수 없지. 제가 뭐 수십 조 가지고 사드릴 수도 없는 거고. 어. 분석이라는 거는 다 눈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유가는 그렇게 폭등하지 않을 것이고 금리 인하는 천천히 할 것이고 그 매크로가 애매할 때는 삼성전자가 언더를 계속하지는 않을 거 있고 그러나 더 빨리 오는 건 하이닉스일 것이고 그다음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반도체가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동안 많이 빠진 LG 이노텍, LG전자 이런 거는 오늘 반등하는 이유가 있고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면서 너무 정신이 없으면 잠깐 쉬는 게 맞고 아까 말한 것처럼 특별히 먹고 자시고 할 게 없으니까 네. 아니면 진짜 많이 빠진 거
이런 거 어떻게 파업한다 그래서 파업한다 그랬는데 그게 계속된다. 유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거꾸로 타야지. 근데 거꾸로 타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인가? 그걸 미리 생각하면 바로 탈 수 있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가가 왜 그 80불까지 안 갈 것이다 보는 이유도 사실은 리포트가 다 나온 게 있어요. 전쟁을 지난 중동 1, 2차, 3, 4차, 1차, 2차, 3차, 4차 있잖아요. 그때 저도 애기였기 때문에 모르죠. 초등학생이니까. 근데 그때 전쟁 나고 나서 그때 유가가 얼마나 올랐을까요? 전쟁 나고 나서 15일 동안 5%밖에 안 올랐어요. 7%. 매일 많이 오는 게 9%. 1차전 1차, 2차, 3차, 4차 대부분이 한 번 빼놓고 대충 5에서 7%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올랐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5%, 7% 올라가면은 더 이상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일파만파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그쪽은 쫓아가서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LG노텍이 많이 빠졌어요. LG 많이 빠졌죠. 어저께 기억나시잖아요. LG노텍 주가도 빼고 그랬잖아요. 다 버릴 때 오늘 아침부터 샀으면 괜찮아. 왜냐면 LG이노텍이 그 애플 때문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 패턴이 있어요. 과거 패턴 말씀드릴게요. LG전자가 과거 5년 동안에 애플이 언팩 발표한 후에 LG노텍의 주가가 한 달 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9% 빠진 게 역사입니다. 어제까지 마이너스 7% 빠졌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특별히 LG노텍이 엄청 뭘 잘못한 게 아니고 그 패턴대로 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많이 빠진 주식을 단기 추행할 수 있다. 그런 걸 노려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에 누르는 거는 해결이 돼야 되는 게 금투세가 올라가기는 하진 않지만 내려가는 거 막아주는 거면은 안 팔아야 돼 사람들이 안 팔아야 되는 거니까 오늘은 빨리 결정해서 유예 2, 3년 아니면 폐지 같은 유예 뭐가 됐던 그렇게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서 하면은 다음 주 되면은 조금 8일 정도 삼성전자 실적이 아주 이상한 실적 안 나오고 그럼 온 마음이 조금 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엔비디아 그거 하는데 엔비디아만큼 주가가 한국에 안 간다 그러는 건 아까 중국이 있는 거고 중국이 그러면 중국 주식 얼마나 살지는 10월 8일 날 오픈돼야지 우리도 아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내일 올해 사이에 대량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주가가 많이 빠지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조금만 팔아도 약간 밀릴 수도 있고 이러는 거니까 주식이 재미없게 되는 패턴이라 보는 거죠. 뉴스 나온 거 오늘 제약바이오는 아까 조론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어저께 나온 그 뉴스 아까 그 우시바이오 거기 매각한다 매매까지 안 돼서 우리한테 수혜잖아요. 근데 주가가 좀 빠졌지 않습니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 틈에 2차 전지는 뭐 테슬라 핑계 대 가지고 다시 약간 이 실현 있으니까 거긴 못 가고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가보는 거지. 이런 식의 뻔히 보이는 해석은 야 네 말대로 하면 다 아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걸 미리미리 생각해서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조금 30분 반나절 먼저 움직일 수 있죠. 우리가 장기 투자만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기 투자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반도체는 언더퍼폼 잘 안 할 겁니다. 언더퍼폼 잘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 이상 가져와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정확히 바텀을 잡는 게 삼성전자를 57,800원, 59,300원 잡고 하이닉스를 16만 3,500원 잡아야지 16만 9천원 잡으면 안 되고 그런 게 목숨 걸 건 아니잖아요. 방향성이니까 방향성은 그나마 최악은 벗어났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만큼 못 간다. 짜증나잖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니까. 엔비디아 3% 가는데 그럼 우리나라 1% 가면은 오케이입니다. 하이닉스는 많이 빠졌으니까 한 2% 가면은 한 2% 가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오케이라 봐야 돼요.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오늘 특별히 언더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만약에 달 못 가면 확률이 자꾸 우리가 1,300 얼마 밑으로 빨리 가면은 우리 수출주가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출주가 힘을 덜 받거든요. 그러면 주식이 올라갈 때 조금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좀 부정적인 게 아니고 불리합니다. 약간은 아직. 혼낸 거 아닙니다. 네네. 뭐 그런 건 아닌데. 울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거 이제 제가 항상 모니터링을 다시 해도 최근 몇 주 동안 제가 너무 징징대는 톤이에요. 내가 다시 봐도 듣기 싫을 정도로 알아 나도. 근데 뭐 얘기를 들어서 끼워 맞추다 보면은 아구가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건 많지.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어이가 없고 약간 답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결국 그냥 징징으로 가버리는 거야 전략을. 그래서 약간 좀 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말씀하신 환율도 오늘도 1333원 90전 그래서 10원 정도 올랐어요. 다행이지. 예. 네. 다행이야. 어제 일본 올랐어 2%. 그리고 오늘도 또 올라. 거기다가 나스닥에서 물론 테슬라는 살짝 하락했지만 어쨌든 엔비디아는 좋은 코멘트 가지고 또 그렇죠. 올랐어.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쉴 때는 반영 못하고 다시 와서는 빌빌대니까 물론 당연히 지금 오늘 뭐 10시 반 지금 최고위원회의 제가 보고는 있는데 요거 지나가면서 또 그런 금투세 이야기들 또 좋게 나오면은 그게 또 시장에 긍정적으로 오후에 반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네. 긍정적인 거 한번 얘기해 볼까? 네. 네. 엔비디아만 너무 얘기하지 말고 엔비디아가 엔비디아만 때문에만 간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미친 수요, 인세인. 그쵸. 그 좋은 얘기인데 그거 대비해서도 약하긴 한데 내일 반영될 수도 있으니까 오픈 AI가 있었어요. 요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오픈 AI가 오픈 AI. 한글로 오픈하고 AI 해야 돼요. 영어로 오픈 AI가 맞아요. 오픈 AI하고 오픈하고 AI가 붙여야 맞아요. 뭐가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있으니까 중요한 거 아니고. 아니 사람 없어요. 발음은 오픈 AI야. 근데 오픈 AI가 어저께 딜이 끝났어요. 네. 펀딩이 끝났습니다. 펀딩 끝나버렸어. 네, 이거 펀딩 끝나기 전에 예정이 이번 주였죠? 네. 이번 주에 70억 불, 60몇억 불로 펀딩이 끝났어요. 와. 이 가치를 따지면 1,500억 불 정도 되고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정도. 200조 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1년 전에 300억 불이었거든요. 야. 지금 5배가 올랐습니다. 한번 봅시다. 얘네가 올해 매출이 37억 불이 예상이 됩니다. 이 회사가 스스로 예상한 거예요. 연초에 1억 불이 지금 월 3억 불이니까 37억 불 될 수 있죠. 근데요. 적자가 50억 불이에요. 그럼 뭔 얘기죠? 매출이 100억 불 이상 돼야지 흑자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펀딩을 지금 60억 불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1,500불 이거 같이 이게 말이 돼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 얘네들이 회사가 25년 내년도에 지금 37억인데 내후년도에 116억 불 목표입니다. 그리고 29년도 우리 29년도 우린 그렇게 안 하지만 변압기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28년 9년도 땡길 때 있었잖아요. 한번 봐줍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9년도에 1,000억 불. 매출 1,000억 불 한대요. 5년 내로. 근데 시가총액이 1,500억 불이요.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 시나리오들을 하면은. 그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AI 수요는 무궁무진하다고 일단 한켠에 믿고 가도 돼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이게 장기지. 예, 지금 당장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어떻게 되는 건 다른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쓰는 챗GPT 월 20불 구독하는 거 우리 본원님 하시는데 한 1,000명 정도 유저가 있답니다. 맞죠 이거? 1,000만 명 아니겠지 당연히. 네, 아직. 근데 이거를 연말에 2불 인상한대요. 10% 인상한답니다. 챗GPT 월 20불 구독 유저가 1,000명밖에 안 된다고요? 좀 잘못된 거 같죠? 완전 잘못됐죠. 미안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1,000만 명이겠죠. 20불을 2불 인상한대 10% 인상.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더 업그레이드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게 향후 5년 내에 더블이 된답니다. 44불. 어디까지 고객들이 감내하고 수용할 것이냐. 이걸 싸움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이게 지금 올해 지금 37억짜리가 매출이 100억, 200, 500, 1000억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중간에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시가총액과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 이번에 애플이 안 들어갔어요. 애플이 한다 그러는데 애플에 펀딩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애플이 펀딩이 안 들어가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얘네가 오픈AI가 우리한테 투자하잖아요. 그럼 비슷한 딴 데 투자하면 안 돼요.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요. 네. 그러니까 오픈AI가 자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애플은 입장에서는 조금 더 걔네 말대로 오픈해야 되는데 오픈AI는 매임은 안 되니까 안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AI를 좋게 본다는 얘기는 이런 쪽에 투자가 계속 잘 된다는 거는 펀딩이 잘 된다는 얘기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흠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그 주가가 뭐 엔비디아 인세에 미친 소리만 나와야 되는 거고 딴 쪽에서 미치지 않고 그냥 좋아요 갖고는 좋게 안 받아들이냐? 네. 약간 아쉬운 게 우리 LG노트에 나는 애플의 어플라이언스 있잖아요. 그 AI 그거가 올해 많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이거 오픈AI가 투자하고 한다는 건 아주 새로운 건 아니거든. 내가 우리가 관심 있으니까 드려야지. 우리 와이프나 아니면 친구한테 물어보면 뭐 이게 뭐하다. 뭐 원래 잘 한다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AI 온 디바이스 AI의 대명사인 애플의 어플라이언스가 잘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잖아.
그리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 풀어야 되잖아. 그게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다 보니까 네. 지금 3분기, 4분기 들어간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실적과 거기에 눈높이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견뎌내야지 내년 거를 보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근데 내년까지 가기 전에 단기적인 실적이 안 좋은 거에 이렇게 확 빠져가면은 지금 주가에 못 사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지금 그 상황인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하고 엔비디아하고 주가가 버티면 궁극적으로는 간다. 최소한 하이닉스나 몇 가지 까리는 삼성도 결국은 그러니까 그 따라가는 그 각도의 이슈지 결국은 갈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 되었습니다. 끝. 위메이드가 코스닥이 지금 엄청 오릅니다. 그 중심에는 지금 위메이드가 조금 있는데 뉴스가 있나요? 위메이드가 지금 12% 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1% 오르고 있죠. 1.1%. 많이 올랐네요. 위메이드랑 오스코텍, 제약바이오 여기가 지금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위메이드 맥스 같이 오르는데 왜 오르는지 압니까? 이거 저는 코인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T-사이언티픽이라는 종목이 장중 아까 상한가 갔다 왔는데 요게 이제 비썸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미국에 IPO 한다라는 이슈가 이전부터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원래 코인 쪽도 하나 오르면 또 다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물론 위메이드가 게임 부분에서도 좀 이슈가 있긴 한데 얘도 이제 절반은 코인이니까 코인 쪽이 사실 더 크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아시는 분 있으면 네. 이게 지금 액토즈 소프트가 위메이드한테 로열티 1,000억을 줘야 된대요. 크네. 근데 그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 옛날부터 1,000억을 뭐 1,000억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위메이드 시총한테 그게 크게 됩니까? 액토즈가 소프트가 1,000억을 줘야 된다고요? 네. 야, 액토즈가 그럴 돈이 있어요? 아 그게 없어가지고 이제 유동성 문제가 막 생겼었는데 이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회사인데. 그러게요. 로열티를 줘야 된대요. 근데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수급이 메말라서 외국인들이 많이 던지면 많이 빠지는 시장이고 또 이렇게 뭐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올리는 그런 종목을 이유를 따로 약간 눈 씻고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게 시장에 확실히 수급이 메말라서 좀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크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저기 그게 맞으면은 위메이드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네요. 시가총액 1조인데 1,000억을 받는다고? 맞네요. 위메이드 시총이 얼마나 된다고 코스닥을 올려 바이오가 올리는 거지. 맞습니다. 바이오도 같이 올라가고 거기서도 또 2차전지도 같이 올라가는데 위메이드가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가장 크게 또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언급을 한번 해봤고 급등을 하고 있어서 사실 코스닥은 지금 1위부터 34위까지 다 빨개요. 하락하는 종목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엔캠 1% 마이너스. 유상증자 시비에 발행한다는 그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훨씬 분위기가 좋습니다. 가벼우니까 조그만 돈 가지고 올릴 수 있죠. 지하바이오는 이유가 있는 거고. 노려도 이렇게 코스닥 쪽에서 노리는 거는 10월 달에 계속 될까요? 아니면 이번 주 10월 첫째 주의 특수성, 휴일의 특수성, 그리고 뭐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런 걸까요? 이제 비비 쪽을 보시면 코스닥을 보는 게 맞고요. 배터리 바이오. 네, 비비를 보기 싫으시면은 네 이제 개별적인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바이오랑 2차전지가 갈 것 같은데 좀 그쪽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코스닥 지수에 투자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각각의 이슈들도 있고 또 뭐 그쪽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나 이런 쪽도 일단 오늘은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요즘 많이 빠졌지. 요즘. 네, 근데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화장품은 이벤트는 많이 있긴 하죠. 연말 소비 시즌이니까 있기는 한데 이게 선제적으로 만약에 물량이 들어간 거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1일부터 이제 10일까지 데이터가 만약에 조금 부진하다. 이전보다 MOM이나 뭐 최근 기조보다 너무 많이 둔화가 된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땡겼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MOM으로 치면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이거 뭐야? 미리 비카로 다 시작. 땡기고 끝이네. 약간 이렇게 되면은 한 번 정도는 패닉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의사결정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시점이니까 그거는 좀 조심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건 이거 다음 주시- 주죠. 예. 11일 날 나올 11일에 텐데. 나오니까 예,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파업 때문에 여기 저기 동 파업 때문에 아까 아침에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물량을 미리 쇼핑한 것도 있는데 뭐 안 그렇다고 노이즈가 있어서 최근에 빠졌단 말이에요. 화장품이. 근데 전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반올림 하려면은 계속 빠질 수는 없겠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금투세 이야기 곧 나와야 되니까 코스닥 쪽이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의견도 있네요. 그거 맞는 거지. 오케이. 최소한 가죠 하루 이제. 정도는. 예, 가죠. 네, 갑시다. 가죠. 오후장까지 전략 없죠? 홀딩. 뭐 없어. 줍줍앤 홀딩. 줍줍앤 홀딩. 장이 지금 얼마야? 0.4% 오르고 있잖아요. 코스피. 네. 코스닥은 1% 오르고. 삼성전자 0.5% 오르는 걸 목표로. 그런데 그게 장보다 특별히 뭐 아웃퍼폼, 언더퍼폼 안 하고. 그 정도면 장 그냥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오늘 한 0.5% 오르면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코스닥은 요 정도 1% 되면은 뭐 일단. 근데 모르지 또 금투세가 이제 폐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좀 오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또 오후까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또 저희가 클로징벨에서 또 마감까지의 흐름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진짜 오전에 오프닝벨의 흐름은 좀 지지부진하네요. 근데 지금 10시부터 약간 달라지겠지. 힘내서 살짝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도 0.45%, 맞아. 코스닥도 1.3%. 아침엔 투자가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좋아지네. 어이, 그러네. 아이. 참 우리가 다 앞에서 해놓고. 몸빵 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뒤에 오는 아침엔 투자팀과 함께 증시 계속 상승세를 조금씩 그려가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종목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PPL 해요? 안 해도 되죠? 예. 즐겁하시네. 광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따가 3시 20분에 뵙도록 하겠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수익도 많이 내보시고 그리고 이따가 클로징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